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창 신고가 접수되던 어제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초코 케이크가 또 다른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면서 부산에서는 추가 피해도 나온 상황입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통과 두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건 어제 급식을 먹은 뒤부터입니다. 부산 지역 4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 학교 역시 유명 식품 유통업체가 납품한 초코 케이크를 점심 후식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설사하고 토하고 배 아파가지고 초코 케이크 때문이라고 하던데. 오늘 3개 학교에서 추가 신고가 접수돼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해운대, 금정, 영도, 서구 등 모두 7곳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5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역학조사에 들어간 4개 학교 학생에게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케이크를 납품받아 제공한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잠복기를 거쳐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위생 관리 철저히 하도록 교육청에 이제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시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케이크의 유통을 잠정 중단하고 식중독 사태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세종시에서 열렸는데요.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재검토 수준으로 지역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 표명 하나에 그저 환영한다는 이런 반응만 보여서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내용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착륙 각도를 조정해 소음 피해 지역을 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200m 활주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 관문공항 건설 의지가 없다는 점까지 드러났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왜 기냐면은 가다가 못 들 경우에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지점이 최소한 이제 그 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500 이상은 돼야 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검토 수준에서 지역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부산시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본 용역이 연말쯤 끝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재검토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식이면 용역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부산시가 국토부의 논리에 늘 매몰돼 가는데 조금 더 부산시가 조금 더 강력한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 달리 김해시는 여전히 소음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수준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산시와 부울경 TF의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대상지였던 일부들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이 큰 틀이 바뀌게 되는 셈인데요. 앞으로 사업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부두인 부산항 1부두. 북항 재개발 사업 대상지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는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원형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피란 수도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북항 재개발 사업 큰 밑그림이 흔들리며 또다시 혼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당초 1부두를 지나는 큰 도로가 예정됐는데 이 도로 건설이 무산되면서 향후 교통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일부도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건설을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며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지연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두에 예정됐던 복합 도심지구 면적도 크게 축소돼 북항 재개발 지역의 주거 기능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일부두 보존과 북항 재개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을 전제로 수립해뒀던 간통도로 문제라든지 또 도심 복합지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을 하지 않고도 연결하고 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양기관이 긴밀히 협의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 중단과 부산 본부세관 잔류 결정, 부산 공공청사 축소에 이어 일부두마저 보존되면서 북항 재개발 청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기장 해수담수의 식수 공급 여부가 결국은 시민 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 BRT 사업에 이어서 부산시는 이 해수담수 공급 여부도 공론화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안전성 논란 끝에 수돗물 공급에 실패한 뒤 지난 1월 운영사가 유지 인력마저 철수했습니다. 당장 재가동한다 해도 필요한 보수 비용만 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막 전체는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꽤 많이. 다시 막을 다 교체해야 되죠.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BRT, 오페라하우스에 이어 기장 해수담수 공급 여부도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주무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론화위원회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을 곧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는 다음 주쯤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제 그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해수담수 공급에 반대할 경우에 대비해 시설을 연구용이나 발전용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RT나 오페라하우스와 달리 해수담수 문제는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와 운영사, 부산시 간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해 최종 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혹시 검찰시민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의 판단에 일반 국민의 목소리, 일반 국민의 관점을 반영해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일종의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인데요. 이 위원회가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한계도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원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민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봉 소리가 울리자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합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해부한 사건은 기소 이후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현장입니다. 위원회는 검사의 판단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2010년 8월 전국의 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 주부, 대학생 같은 시민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해 결론 짓는 겁니다. 부산에선 올해 62차례 위원회가 열렸고 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부산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월 개최 횟수를 2차례에서 4차례로 2배 늘렸습니다. 위원회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그 사건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검찰 신뢰도, 검찰의 결정의 신뢰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올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2013년 김 전 차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린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편의에 맞게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폐쇄 여파로 우리나라 여행객 등이 현지에 고립됨에 따라 펜스타 그룹이 비상 수송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펜스타 그룹은 펜스타 드림호의 출항 시각을 6시간가량 늦춰 귀국이 시급한 우리 국민 486명을 긴급 수송하는 등 간사이 공항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비상 수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불어닥친 태풍 제비의 여파로 간사이 공항이 사흘째 폐쇄됐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 국제선을 재가동할 수 있을지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송한 통일교육 영상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해 SNS를 통해 퍼뜨렸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한 고등학교가 북한 찬양 영상을 틀어놓은 것처럼 묘사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에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부산시와 교육청은 지난 6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공동협약을 맺고 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유관단체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생활 속 재활용 실천을 위해 자원순환 활동에 힘써온 민간인과 공무원 유공자들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고 자원 재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장 직속의 시민행복추진단장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인 장형철 씨가 내정되는 등 개방형 직위 내정자가 발표됐습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부산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행복추진단장에 장형철 행정관을 내정했고 감사관에는 법무법인 진심의 류재성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